예, 안녕하세요. 이만철입니다. 예. 이번 영상도 그 앞에 영상이랑 그 조건이 같습니다. 그 두 개 수업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이고요. 이번에 주제는 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적용한 교육 정책 사례입니다. 다시 가보면 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상당히 많이 겹치고, 그리고 두 개 과목에서 제가 비슷한 질문들과 제안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위치를 찾아보자. 그리고 그것에 무언가를 배치할 계획을 세워보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고 있는 이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 속에 어느 위치에 어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배치할 것인가를 궁리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해왔던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 그리고 몇 년 동안 진행해왔던 저의 답변, 그리고 저의 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 양반은 저거를 그 위치라고 생각하고, 그 위치에 이런 걸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해왔구나라고 제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이번 영상에서도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교육 사이에 무언가를 배치하고 싶은데 적용 사례입니다. 정책과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진행되었던,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도 다 제가 참여했던 정책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여하지 않은 정책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들은 뭐 일단 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여했던 사례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학교육 적용 사례입니다. 계속 지금은 초중고등학교 버전에 대한 그 적용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교육의 적용 사례, 이렇게 추진되던 정책의 이름은 똑똑수학탐험대라는 이름으로 지금 몇 년 전에 열려 있습니다. 이 똑똑수학탐험대라는, 정확히는 수학교육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보자, 그러면 수포자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회의가 처음 열린 것은 2018년입니다. 2018년에 첫 회의부터 계속 참여를 했었고요.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역할은 다한 것 같습니다라고 빠지고, 그리고 뭐 개발 진행 쭉 해서 서비스 열리고, 서비스 열린 것에 대한 리뷰 정도를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목표는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뭔가 더 그 수학을, 그러니까 더 아이들이 잘 배우게 하자는 것이 가장 큰 대원칙입니다만, 그 안쪽에 숨어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되면서 저한테 이제 수포자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나 더 이상 수학 공부를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마음을 정한 학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학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 이제 수학 공부 그만할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난 이걸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또 다른 이유로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계속 문제 풀기만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해. 예. 그리고 뭐 그 아이들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해도 안 되니까 접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 수학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거였습니다. 목표는. 그래서 이제 그냥 수포자라고 쓰겠습니다. 되게 단어 불쾌한 단어라 가능하면 안 쓰고 싶은데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포자가 수포자 발생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가 열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열려서 학생들이 그곳에 쭉 들어와서 무언가의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학생이 1년 뒤에 수학을 포기할 가능성 몇 퍼센트, 이걸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시절에. 그걸 가지고 막 회의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서 지금 진행 중인데, 현재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방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이 목표와 관련돼서 제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 이 회의에 참여했을 때, 이 회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가서 내 궁금함을 이 수학교육 전공자들과 수학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자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배경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수학 공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좋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마 석사 마치고 박사쯤 됐을 때부터 수학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수학 관련된 책은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하고, 그리고 어른이 된 다음에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거나 혹은 여러분들한테도 수학 공부는 하세요라고 꼭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저라는 캐릭터인데,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분수를 나눌 때는 뒤집어서 곱하면 된다. 기억하시죠? 분수로 나눌 때, 혹은 나눔의 대상이 분수일 때, 이건 뒤집어서 곱하면 된다라는 그 선생님한테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살짝 갸웃했죠. 왜?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완전 시골 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저희 시골에는 학원 같은 건 없었고, 학원이 있는지도 몰랐고, 정확히 얘기하면 참고서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점으로 가려면 뭐 버스 타고 30분 나가고, 뭐 하루에 몇 번 오지도 않는 버스 타고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교과서를 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갔고, 그러니까 저는 궁리를 좀 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사실 그 연령대에 그걸 이해한다는 게 참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지금 심정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냥 외우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 그냥 외우자. 이건 진짜 이해가 불가능하네. 그렇게 그냥 외우자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된 다음에, 그리고 공부하는 어른이 된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그 시기가 왔었습니다. 수학책을 뒤져서 이 문제 너무 궁금해서 지금도 제 입으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걸 뒤집어서 곱하면 된다는. 저는 저와 같은 그 경험을 했던 모든 아이들이 그 비슷한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어떤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수학 공부를 멈추는 걸 일부 줄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회의의 초대에 응했고 갔고, 계속 그 문제 해결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현재 서비스 중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가서 사용해 보십시오. 두 번째 사례는 영어입니다. 이것도 2018년입니다. 2018년 초에 서울교육청에서 이제 어떤 정책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에 가르치고 배우는 영역에 사용해야 한다면, 일단 실제로 그러니까 꿈과 미래 수준이 아니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을 찾아서 그걸부터 가자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요즘 AI 스피커라고 부르는 그 지능형 스피커를, 이 기술이 가지는 놀라운 재주는 이 기술이 다국어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친구는 영어와 우리나라 말을 둘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말로 할 수 있다는,
2018년에 AI 스피커가 부리는 그 재주보다 지금 부리는 재주가 월등히 좋아져서 특히 한글은 훨씬 더 좋아져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레벨이긴 했습니다만 그 가능성을 이제 확인하고 영어 수업에서 사용하시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8년, 결국 2018년 중반에 기초 연구를 했었고 2018년 말에 두 가지 기술로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알렉사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구글 스피커를 이용해서 구글 다이얼로그가 적용된 오케이 구글 맞죠? 헤이 시리고 오케이 구글 그다음에 알렉사는 그냥 알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호출보거든요. 그래서 알렉사와 구글을 이용해서 그 학생들과 초등학생들과 선생님이 했던 대화, 교과서에 있는 다이얼로그들 했던 대화들을 그 AI 스피커에 이제 적용한 뒤에 그럼 이제 학생이 발화를 하는 겁니다. AI 스피커를 향해서. 혹은 AI 스피커가 먼저 발화를 하는 겁니다. 너 이름 뭐니? 라고요. 그럼 제가 내 이름은 이만철이야.라고 하면 이 AI 스피커가 너의 이름이 이만철이라는 걸 기억해두고 있을게. 너가 답을 하고 너가 좋아하는 색깔은 뭐니? 나는 옐로우를 좋아해. 이걸 다 영어로 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수준 높다는 건 아니지만 매우 단순한 다이얼로그 한 문장으로 바꿔진 게 지금 교과서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난 노란색을 좋아해라고 말하면 이제 AI 스피커가 완철이가 노란색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해두고 있을게. 이런 식의 대화 패턴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 다이얼로그 세스 그 부릴 수 있는 재주 중에 여러 개의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기술적으로 부릴 수 있는 것은 그 명사형은 변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도 변수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철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변수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죠. 거기에 누군가 홍길동이야 그럼 홍길동이 들어가서 AI 스피커가 홍길동이랑 대화할 때는 홍길동 안녕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버전을 그러니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고 학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갤럭시 탭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기에 이제 깔고 이제 학생들한테 갤럭시 탭을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영어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그 반응 중에는 그러니까 좀 하는 친구였습니다.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에 나오는 초등학교에서 이 친구 좀 하는 친구 여학생이었고 뭐 정말 10분 만에 다 끝내고 준비한 다이얼로그들이 6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6개 다이얼로그 다 말해버리고 난 다음에 손을 들고 선생님 불렀으니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더 없어요. 이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쪽 끝에 이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후드를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슴팍에다 이렇게 그 패드를 이렇게 밀어놓고 책상에 완전히 이렇게 엎드려서 이러고서는 한 5분 10분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죠. 소곤소곤 내면서 괜찮은 거냐고 저 학생 지금 괜찮은 거냐고 그랬더니 소소하면서 알려주는 게 그 학생은 그 영어를 이제 잘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교실 수업에서 발화를 말을 한 문장이라도 말하게 요구했을 때 한 번도 반응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 잘 그 친구한테는 한번 해봐라고 요구를 안 하는 친구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후드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10분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조용조용히 말하면서 그때 이 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되게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영어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영어를 잘하고 못한다고 해서 말하고 듣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했던 시절을 생각해보시면 감히 어디에서 말을 합니까? 창피하고 민망하고 그래서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술은 다른 애들이 못 듣게 나 혼자만 영어를 계속 말하고 또 상대편이 영어로 들려주니까요. 그렇게 영어를 계속 말하고 막 그럴 수 있는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옆에 앉아있는 짝꿍이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그 조건을 세팅한 다음에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제대로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2019년에 이제 약간 버전업을 하는 그 어떤 서비스 결과물을 만들려고 막 시도를 했었고 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교육부 측에서 서울교육청을 찾아와서 저희 팀을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교육부한테 다 전달했더니 교육부 측에서 제안을 하기를 이거는 그 개별 교육청단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교육부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상화편입니다. 그 정책을 가져갔습니다. 더 큰 예산으로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AI 팽톡입니다. 서울교육청은 그 이후로 그 정책 시도를 멈췄고 기다리기로 했고 교육부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기다린 뒤에 이게 흡족하면 멈춰 있고 흡족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멈춰 있었고 AI 팽톡은 지금 서비스 중입니다. 그리고 2021년 즈음에 그러니까 그 서울교육청에서 원래 목표했던 것 중에 일부가 구현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2022년 즈음부터는 다시 이제 논의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어 선생님한테 뭘 줄까, 뭘 주면 좋지, 그리고 학생들한테 뭘 주면 좋지, 이제 이런 기획들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 교육 적용 사례입니다. 과학교육 적용 사례입니다. 과학교육에서는 이제 지능형과학실이라는 정책으로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과학교육, 과학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신 그 과학교과는 다른 교과와 다르게 그 교실이 특별실로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과학실이지 않습니까? 혹은 실험실이라고 부르고 과학실이라고 불리는 그 공간이 있는데 이 물리적인 공간을 지능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에 기획되었고 2020년에 일부 실행되었고 2021년, 22년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기의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그 과학실에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넣어서 과학실에서 하는 활동을 지능적으로 지원해보자라는 것들이 아이디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과학실에 둘 그 지능형 에이전트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단계는 아직 안 되고요. 그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과학실에서 하는 그 활동들을 디지털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도는 이제 2021년에 일부 결과가 나왔고 2022년에 좀 업그레이드되는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2023년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과학실에서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좋을지, 어떤 빅데이터를 과학실에서 발생시키면 좋을지,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학습시킨 뒤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는 그 생각하는 교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능형 지원 시스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그 에이전 조교인 거죠. 그 지능형 조교. 제가 그 지능형 고양이 집사라는 단어를 썼던 것처럼 지능형 조교, 실험 조교 이런 역할을 하는 어떤 에이전트가 등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험하는 도중에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면 에이전트가 답을 해주는 거죠. 그거하고 섞으면 폭발해요. 뭐 이런 식이다. 그게 지능형 과학실 사례입니다. 이것이 과학교육 적용 사례고 이건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경남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톡톡 플랫폼이라는 사례입니다. 아이톡톡 플랫폼이 기획된 것은 2019년 정도고 본격적으로 개발 기획을 하기 시작했던 것은 2020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다. 2021년부터 일단 서비스가 열렸고 그러니까 개발이 막 진행된 것은 2020년 후반부터 중반부터 쭉 개발이 진행되어서 2021년에 적용되었고 2022년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독립된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를 교육적으로 독립된, 그래서 경남교육청의 학교와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이 브라우저를 사용합니다라는 그 브라우저를 그 네이버라는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네이버랑 공동으로 협업해서 웨일 브라우저라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독립된 교육용 브라우저를 하나 빌드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들어간 뒤에 그 안에서 가상의 교실도 있고 뭐 컨텐츠도 있고 뭐 문제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루루루루 이제 데이터들이 계속 확보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레벨의 데이터와 학생과 선생님들이 거기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발생시키는 데이터들, 그 데이터를 계속 모아서 이제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런 걸 목표로 하겠구나라는 그런 목표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학생마다 1대1 맞춤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학생의 성향을 잘 분석해서 그 성향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 성향을 잘 분석을 해서 담임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이 학생한테 어떤 공부하는 추천 패스를 제안해 주기도 하고 이걸 공부했으면 다음 이거 어떻겠니? 라고요. 그런 식의 서비스를 지능형 서비스를 목표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일단은 교과목 수학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교과목을 초등부터 중등 고등까지 교과목의 내용 체계들을 다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이제 경남교육청에서 그걸 지식 맵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식 맵을 저렇게 어떤 것은 트리 타입으로, 어떤 것은 이제 패스로, 어떤 것은 저렇게 약간 마인드맵 같은 느낌으로 뭐 그런 식으로 뷰잉할 수 있게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지식 맵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 지식 맵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맵이 있다고 가정하십시오.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도가 있으면 어떤 컨텐츠는 어느 위치가 가장 적절한 위치다라는 것을 위치값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 가르치고 배우는 재료로 쓸 수 있는 이 컨텐츠의 위치값을 정의할 수 있는 지식 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컨텐츠가 하나 딱 등록되면 이 컨텐츠는 이 위치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지식 맵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고, 수학을 마무리하고 나면 뭐 영어, 과학, 사회 이렇게 꾸준히 이제 교과목을 넓혀가면서 지식 맵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고, 뭐 아직은 제한 단계입니다만 초중고의 지식 수학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초중고의 지식 맵을 다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그 끄트머리에 대학의 교양 레벨의 수학의 지식 맵을 이어붙이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얼마나 몇 년이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학의 교양 레벨의 대학의 교양 레벨의 수학의 지식 맵을 이 초중고의 지식 맵과 연결해서 배치할 수 있으면 상당히 아주 흥미로운 초중고와 대학 교육 과정을 연결하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이톡북 플랫폼의 전체 기획을 하는 것에 참여하고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는 것에 참여했었고, 지금 이제 참여하는 위치는 그렇게 대학 교육 시스템과 연결해서 이어붙이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쪽에 있는 것은 되게 복잡해 보이십니다만 데이터의 구조, 이쪽에서 보는 것은 좀 큰 이미지로 떼어놓은 것은 그 데이터의 카테고리거나 데이터가 발생하는 어떤 흐름, 어떤 곳에서 이런 데이터가 발생해 그런 것들에 대한 예입니다. 시험을 보면 어떤 데이터가 떨어지고, 로그인을 하면 어떤 데이터, 동영상을 보면 어떤 데이터, 컨텐츠를 보면 얼마나 오래 봤는지 뭐 그런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정의해서 저장해 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목표는 계속 같습니다. 그 학생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도구로 쓰자라고요. 물론 그 학생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요 영역을 이해할 테고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은 요 영역을 이해할 테고, 그런 것들이 그 주체별로, 그러니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당연히 동의하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도 그 정도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그 서로 다른 영역에서 학생을 이해하는 이 주체들을 그러니까 그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는 크게 빅데이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종류인데요. 이쪽에 가르치고 배우는 컨텐츠, 텍스트이거나 이미지이거나 동영상이거나 그것들이 교과서에서 오고, 이 컨텐츠 데이터죠. 이 컨텐츠를 정의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그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지식 맵이라는 이름으로 우르르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 데이터의 어떤 카테고리일 수도 있고, 이름일 수도 있고, 분류 기준일 수도 있고, 난이도일 수도 있고, 학년일 수도 있고, 과목일 수도 있고, 뭐 핵심 개념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르르 정의를 하고, 이 정의를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화면 자꾸 나가는 겁니다. 교육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그다음에 지식 맵, 그다음에 이쪽에 가르치고 배우는 데서 사용할 컨텐츠, 이게 빅데이터의 한쪽 영역이고요. 이쪽 영역은 로그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봤는지 안 봤는지, 문제를 틀렸는지 맞췄는지, 뭘 좋아한다고 좋아요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과제를 내라고 했더니 어떤 과제를 냈는지, 이런 것들,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셋 데이터들도 우르르 있고, 그 데이터들도 그 정의하기 위한 그 기준값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잘 연결이 되는 알고리즘이 잘 나온다면, 이 아이는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이 아이는 다음에 뭘 추천하는 것이 좋을지, 이 아이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니까 어떤 유형의 컨텐츠가 더 좋은지, 이런 겁니다. 분수를 뒤집어서 곱하면 된다라는 단계에 멈춰버리는 아이들을 신호를 데이터를 형태로 받아낼 수만 있으면, 그러면 그 아이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십 년 전에 저한테 이 메시지가 만약에 출력되었다면 저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다음 단계로 갔을 것 같거든요. 이런 메시지죠. 초등학교 3학년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개념이니 일단 외우고 지나가자. 그 메시지를 저한테 그 시절에 누군가가 출력해줬다면 저는 아주 마음 편한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약간 자존심도 상했거든요. 그땐 막 공부하려고 막 애를 쓰는 학생이기도 했었는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도 더 설명 안 해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다음 단계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승질이 나고, 멈추자니 더 승질이 나고, 그냥 외우자라고 하자니 그것도 참 당황스럽고, 도움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책도 없었고 학원도 없었고 인터넷 따위는 없었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그 학생한테 멈춰버린, 혹은 포기해버린, 혹은 너무 어려운데 조금 쉬운 게 자기한테 무언지 모르는 그런 아이한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만 있으면 뭔가 좀 좋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톡톡 플랫폼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들입니다. 데이터 수집한 뒤에 데이터셋을 잘 정리하고 분석하고 한 다음에, 그리고 항목별 카테고리별로 그 항목이나 카테고리는 지금도 막 계속 기획되고 바뀌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바뀔 겁니다. 계속 최적화가 되겠죠. 그렇게 항목별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혹은
그 아이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한 통합 지원이죠. 상담 선생님한테 이 정보가 갈 거고, 담임 선생님한테 이 정보가 갈 거고, 학부모님한테 이 정보가 갈 거고, 뭐 등등 교과 선생님한테 또 다른 정보가 갈 거고,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서 한 아이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원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의 구성은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 그래도 뭐 대표적인 것 몇 개 말씀드리면 교육 과정을 관리할 거고, 이거는 그 교과 선생님들한테나 뭐 그런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을 테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개발될 거고, LMS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이름은 톡톡 클래스라고 지었고요. 톡톡폴리오는 계속 과제를 제출하면 그 과제를 한 군데 잘 모아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포트폴리오 관리 시스템도 가고, 컨텐츠를 큐레이션하거나 컨텐츠를 저작하는 그런 도구도 에디터도 가고 만들어지고, 원격 화상 수업도 독립적인 툴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배치하는 말 그대로 플랫폼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는 AI가 그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선생님이건 혹은 아이건 그런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그 학생의 성장을 꾸준히 기록해주고,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패스를 방향을 정말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아니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아니고 그 노란 벽돌길을 걸었던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아니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죄송합니다. 그 다 아시죠? 그 노란 벽돌길. 어떤 아이한테 노란 벽돌길을 하나 쭉 열어주는 겁니다. 이쪽 길이 더 좋을 거야. 이쪽 길을 가면 좀 더 수월하거나 더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 이런 형태로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고 있고, 이 사례들이 그 위치입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그 위치에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면서 배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제가 초중고등학교 정책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대학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AI가 적용되는. 그런데 대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추진하지는 않거든요. 대학은 개별 대학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리고 공유가 잘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경상국립대학에서도 추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학에서 벌어지는 이 정책들과 그 추진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그 함께하기 위한 뭔가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고요.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